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3월 되면 학교 들어갈 텐데, 요 성남여고에 대해서 이제 성남여고 학생들에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일단 학교 들어가면 동아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활동 등등, 이런 게 좀 궁금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내신 분석, 내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걸 짧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일단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자, 일명 이제 창체 활동이라 그래요. 창체 활동.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되게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저 동아리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전 진로가 없는데요? 아니면 저는 혹은 진로가 이런데요? 동아리 뭐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 선생님, 저 동아리에서 어떻게 역량을 드러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창체 활동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야. 자동 봉진. 자, 자율 활동이라는 게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고, 봉사 활동이라는 게 있고,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고, 한 학기에 500자, 500자, 이거는 아니고 700자. 제목 정도만 들어가고요, 봉사 활동은. 이렇게 기술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내용들이 막 담길 거 아니야? 어떤 동아리를 했고,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니네가. 근데 사실 이제 학생부를 좀 살펴볼게요. 학생부에는 일단 출결 같은 것들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폭이나 출결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하는 창체 활동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세특이 들어가지.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거는 그 학교의 그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7과목 정도 될 거예요. 국영수 사과, 한국사 정보 뭐 이런 거. 그럼 500자에다가 7개 그러면 3,500자 정도니까 이게 양이 제일 많아요. 그치? 동아리는 500자 정도 된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적이 들어가 있겠지? 성적은 이렇게 하나의 표로 나올 거고, 이 표 안에는 성적 안에 성취도, 뭐 A, B, C, D, 그 다음 등급, 1, 2등급,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거고. 근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야. 이 성적이 안 나오면 학종이고 뭐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1.5등급, 1등급하고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이 1.5등급이 수도권 상위 대학의 마지노선이에요. 이 정도는 받아야 원서를 써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것도 못 받는다? 그럼 사실은 이런 거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방대랑 수도권 하위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뽑으니까.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성적에 집중하는 게 맞지. 근데 반대로 여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동아리는 이 중에 아주 일부분이고, 진로 활동도 아주 일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 되거나 대입에서 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런다고 생각 안 해도 돼. 다만 중요한 거는 고1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합전형은 이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준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어떤 건 A 플러스 어떤 건 A 이렇게 세부 항목들에다가 A 플러스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주는 건데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도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든 그런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예체능 계열의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면 뭔가 진로랑 관련된 만약에 내가 이공계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뭐 전기전자공학부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뭐 체육 동아리 같은 걸 해서는 진로 역량 드러내긴 어렵겠지. 학업 역량도 드러내기가 쉽진 않겠지, 그지? 드러낼 수는 있어요. 공동청에 좀 드러낼 수는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계열과 관련 있는 동아리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죠.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만들어내기가. 예를 들어 이제 과학 동아리를 한다고 할게. 그럼 과학 동아리에서 우리가 학업 역량에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탐구 능력을 좀 드러낼 수가 있을 거야. 어떤 프로젝트나 실험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 이 친구가 되게 탐구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전기전자공학 보면 뭔가 전기전자랑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든가, 그치? 어떤 주제들을 잡고 그런 경험들을 한다든가. 공동체 역량 당연히 드러낼 수가 있죠. 일단 장은 무조건 하는 게 좋아. 무슨 장이든. 과학부장이 됐든 동아리 부장이 됐든.
협업, 그지? 같이 프로젝트 준비하고 다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점수화돼야 되거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점수화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어떤 특색 있는 혹은 뭐 특별한 경험을 프로젝트가 됐든 실험이 됐든 이런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에서 너의 탐구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1차 실험을 했고 거기서 실패를 해서 2차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고 2차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고 거기서 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무언가를 느꼈다? 이해되죠? 이런 사건들이 한 2개나 3개 정도가 500자 안에 기술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진로활동이 됐든 봉사활동 말고요. 진로활동이 됐든 자율활동이 됐든 세특이 됐든 다 같은 결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선택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어떤 역량이 드러나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째, 교과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편성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건지를 알려줄게. 이거는 항상 방학 전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자, 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기준학점이 4학점 이렇게 나오면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다는 거야. 자, 문학 한번 따라가 보자. 문학. 그죠? 문학을 쭉 따라가 보면 2학년 1학기에 편성되어 있네요. 성남여고는. 그럼 2학년 1학기에 편성돼 있으면 요때 겨울방학이잖아. 요 앞에가. 그럼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를 당연히 하겠지만 문학 위주의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좋겠지. 성남여고 학생들은. 그죠? 독서는 그 다음 학기에 또 있네요. 사실은 둘 다 해야지, 이런 식이면. 겨울방학 기니까. 어쨌든 약간 이런 어떤 걸 미리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놓은 표인데, 보면서 볼게. 자, 봐봐. 자, 2학년 1학기로 가면, 문과 계열은 이렇게 언어생활 탐구, 그다음 문학감상과 비평,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밑에 있고요. 이과 계열은 기하랑 인공지능 수학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이공계를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때 기하를, 대수랑 기하를 같이 배울 거야? 그럼 이때 겨울방학이잖아? 이때 기하를 좀 해놓으면 좋겠지. 그죠? 인공지능 수학은 사실은 별건 아니니까 기하는 좀 메인 과목이고. 그래서 이런 겨울방학에 나 기하를 좀 들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공계를 기준으로 문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택 5란 말이에요. 빨간 거 중에. 그러면 과학을 한 3과목 정도는 선택하게 될 거야. 그 다음 2학기에도 택 5란 말이야. 아, 물론 여기 기하를 선택하면 2개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2, 3개. 여기도 2, 3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가 2학년 때 4과목이고 과학이 4에서 6과목이야. 되게 많잖아. 굉장히 많고 이거 겨울방학 때 여기 여름방학 때 다 봐두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도 2학기 준비하면서 볼 수 있는 과목들 물리 같은 것들은 좀 봐놓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큰 어떤 흐름을 결정하는 데에 교육과정 편성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뽑아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하지만 요번에 학기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자, 학기에 중요한 얘기는 평가 계획이에요. 자, 평가 계획은 이제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1차 지필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인데 수행이 50%야. 그치? 2번 보죠. 이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중학교 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감점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대학교 입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수행평가 준비를 되게 잘해야 될 거야. 수행평가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내신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꿀팁이죠. 약간 이런 게 있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혹은 평가 기준 이래가지고 기준을 준단 말이야, 학교에서. 자, A를 받으려면 여기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런 평가 기준을 주는데 이 평가 기준을 읽어보지도 않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평가 기준을 반드시 읽어본다. 그죠? 이거 학교에서 나눠줄 거예요. 가정통신문으로도 올 거고, 평가 계획은.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2번째는 수행평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자, 수행평가가 이제 세특,
아까 세트 그 과목 선생님들이 써준다는 거 500자씩 거기에 생기부의 기반이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너희를 어떻게 알겠어? 수행평가 해온 주제, 수행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담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어떤 주제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드러내야 되는 역량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선생님 생기부 얘기는 또 해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알아둘 거는 수행평가의 마지막에 결론 및 느낀 점 쓸 때 2차 탐구를 항상 계획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은 국어라 그러고 국어에서 어떤 조선시대 문학을 배웠어. 그럼 2차로 조선시대에 그때 이제 소설을 배웠다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뭔가 그때의 시는 어땠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럴 계획임. 그래서 이게 2차 탐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혼자 하는 거야. 학교에서 제출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선생님 저 이거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데 무슨 책 읽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탐구했어요. 그리고 2차 탐구 보고서 갖다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이 경쟁자들에 비해서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주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이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학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저 2차 탐구 보고서 이런 것도 공부를 잘해야 좀 받아주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 못해서 2등급 이하 쪽으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합전형으로 별로 선발을 안 해, 학교가. 그냥 교과로 그냥 가면 되는? 그러니까 저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성남여고는 뭐 이런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작년 기준에 등급 컷이나 이런 걸 보면요. 기말이 좀 더 어려웠지. 근데 평범했던 경우 좀 이제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 갑자기.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바뀌면서 확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한 요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된다. 해볼 만하잖아 옛날보다. 옛날에 그 4%일 때는 되게 어려웠어. 근데 지금 10%니까.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틀려도 되는 그런 점수죠. 그리고 2등급 컷도 차이가 많이 나지. 이 두 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지금. 저 여고라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2등급은 받기가 너무 수월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성남여고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아니라 요 중간고사, 작년 중간고사 분석을 한 건데 개념이 한 8문항. 이게 어느 학교든 앞에 있는 1번에서 8번은 쉬워. 그래서 1번에서 8번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해. 그래 놓고 요쪽을 이제 풀 텐데 이게 중학교 때는 유형 그러면 예를 들어 라이트센이나 RPM 이런 거 쉬웠을 거야. 고등학교가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다 어렵다. 9번 이후에는 아무리 쉬운 학교라 그래. 성남여고가 비교적 쉬운 학교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변별력 추천은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나왔는데 학교 프린트야.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는 데서 변별력이 조금 숫자만 바꿔서 나왔다? 뭐 이런 느낌? 기말고사 좀 더 어려웠었죠. 그죠? 변별력 문제가 많아서 그렇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니네가 문제집을 막 풀잖아. 문제집 막 풀다가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거 있지. 좀 어려운데? 막히는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쉬운데? 아 이런 거 껌이네? 이거는 안 나와. 그냥 1번에서 8번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공부의 대상이 아닌 거고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학교 시험의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알겠죠? 성남여고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70점 정도면 2등급이 가능한 거니까 해볼 만해. 자, 분석해보면 중간고사. 교과서 문제와 기본 유형사가 앞쪽에 있고 뒤로 갈수록 좀 어렵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나온다. 20번 전까지 교과서랑 문제 기본 유형. 그죠? 그 다음에 변별력 문제는 뭐 숫자만 좀 변형된 느낌. 프린트를 두세 번. 프린트 잘 풀어야겠지. 그죠? 문제 풀이면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계산량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 쉽지만 계산량이 많을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지금부터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계산 영역의 문제들, 쉬운 문제들, 혹은 계산이 많은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알겠지? 그냥 멍하니, 뭐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딱 그런 문제들을 보는 순간, 와, 이거 빨리 정확히 풀어야겠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그러면, 이제, 와, 이거 왜 그랬지?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연습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성남여고는 이거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오늘 얘기해 줄 것 중에 가장 핵심인데 내신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아까 첫 번째 예고를 줬어. 니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뭐 센 풀다가 상문제 같은 거 있으면 좀 막히잖아, B단계에. 그게 나온다. 그럼 걔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도만 나가고 오답 정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매일같이 1시간씩은 비워서 오답을 정리하라는 거야. 거기에서 학교 시험이 나온다. 알겠죠?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긴 한데 어떻게 특히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 가이드 해준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들 다시 정리를 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자, 다른 얘기들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얘기. 첫 번째 얘기는 그지 교육과정 편성표 전에 수행평가 말고 동아리 얘기, 그지? 동아리 얘기. 동아리 얘기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생기부는 이런 거고 종합전형은 이런 거고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가 됐든 진로활동이 됐든 자율활동이 됐든 세특이 됐든 그런 역량들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야 된다. 자, 그럼 생기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죠? 동아리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자, 두 번째, 평가 계획. 물론 교육과정 편성표 있었지만 이건 여름방학이니까 빼고 평가 계획, 수행평가,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알고 해라. A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생기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특에. 그러니까 2차 탐구까지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세 번째, 내신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수학 내신 잘 받는 법도 얘기해줬죠. 그죠? 오답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은 3월부터 크게 문제 없이 중간고사까지 준비가 될 거예요.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해줄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남은 기간 화이팅 하세요. 끝!